다음은 존경하는 신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챔프 실업 행정처분 관련 의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처장님, 그 챔프 실업의 갈변 현상 사태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예, 관련해서 동아제약의 행정처분이 내려졌어요. 결과를 받아보니까 지난 7월에 최종 3개월 업무 정지를 받았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한 달 전에 이미 행정처분 통보를 7개월 업무 정지로 조치했다가 한 달 만에 반으로 줄은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식약처가 그동안 은폐하다가 저희 의원실에 제보를 받아서 겨우 확인을 하게 됐거든요. 처장님, 식약처가 뭔가 두려운 게 있으니까 처음부터 투명하게 밝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두려워할 것은 아니고 좀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님. 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어떤 게 아쉬운지. 예, 아쉬운 부분은 무엇이냐면 이게 유연 물질에 관해서 유연 물질의 보관 검체가 원래 유연 물질의 검체는 소비자가 반품한 것을 쓰면 객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쓰면 안 되는데 그것을 회사에서 쓴 것을 식약처에서 나중에 발견하게 된 것이 아쉬움입니다. 예, 그게 7개월에서 3개월로 업무 정지를 반감한 원인이죠. 네.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이 업무 정지 기간을 반으로 줄여준 식약처가 그 검체 테스트를 3개월 처분을 한 이후에 재검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선후관계가 바뀐 거죠. 7개월 정지한 후 3개월 정지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식약처가 재검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한 거 아닌가, 아니면 담당 직원과 업체 간에 뭔가 불필요한 배려나 유착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 급하게 이 갈변 현상 때문에 신속하게 행정 처분을 내리다 보니까 미처 한 제조 번호에서 식약처의 검사 결과와 그 업체의 검사 결과가 똑같은 제조 번호인데 틀린 게 나온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그 처장님의 답변이 충분히 지금 설명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업무 처분을 반으로 감경하고 그 다음에 재검사가 들어간 거예요, 식약처에서. 이 부분에 대한 시간의 선후관계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해서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테스트한 샘플을 어떤 걸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업무 정지의 처분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국민들이 봤을 때는 문제가 되는 제품에 반품된 거를 사실 테스트에서 나온 결과를 더 신뢰할 것 같은데, 그냥 업체에서 제공하는 일반 샘플을 가지고 검사하고 문제 없다라고 해서 감경해 주는 게 과연 국민들이 식약처의 판단을 신뢰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이 테스트에 대한 샘플 기준에 대한 규정이 명확히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이 유연물질이라는 거는 보관 온도가 높아지면 생성될 수 있는 분해 생성물이기 때문에 보관 온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소비자 반품은 이분이 어디서 보관을 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원래 소비자 반품은 객관적 검체에서 제외하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의원님. 그래서 그 규정이 사실은 신뢰가 안 가는 것이, 그러면은 문제가 생긴 업체에서 너네 샘플 달라고 해서 그냥 일반 샘플 내는 거예요. 그리고 검사에서 문제가 없으면 행정처분에서 빠져나갈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필요할 걸로 보여요. 동의하시나요? 네, 의원님, 지금 업체에서 수거한 것은 유통 중인 의약품인데, 여기서 유통 중인 의약품이라 함은 온도 조절이 잘 되는 약국이나 의원, 도매상에서 가지고 있는 의약품을 말합니다. 의원님. 그렇기 때문에 이게 랜덤 샘플인 거잖아요. 네. 전수에서 일부는 멀쩡하고 일부는 문제가 될 수 있을 텐데, 멀쩡한 걸 사용해서 검사를 하면 행정처분이 감경되고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샘플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는 상당히 결과가 요동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 대책을 말씀해 주시면 추후에 의원실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마약 처방 남용 질의해야 되는데요. 의사 국회의원으로서 왜 이렇게까지 마약 남용이 유행이 됐는가? 강남 일대 중심으로 피부 미용 성형 시술이 확대되면서 의료의 상업화가 정점에 다다른 의료의 현실인데요. 의사 입장에서는 내가 처방 안 해주면 어차피 옆에 의원에서 처방 받겠지, 이런 도덕적 불감증. 환자 입장에서는 마약 의존으로 하루하루 삶을 영위하면서 중독이 더 심화되는 대한민국의 불행한 모습입니다.
개선을 해야 되겠죠. 네. 처장님, 그 질문을 쭉 드릴게요. 식약처 알림이 시스템이 있는데요. 이 기준이 너무 허술한 거예요. 허용량 초과 투약이나 월 2회 추가 처방하는 경우한테만 의사에게 알려주는데 실제로는 사전이 아니라 사후 알림입니다. 이름도 바꿔야 될 것 같고요. 기준도 강화해야 의료 쇼핑에서 의사 바꿔서 처방을 반복하는 사람들한테는 더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나아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람보르기니 마약 처방한 병원이 의원동에 있는 동일한 병원인데 확인해 보니까 이 병원이 19년도에 또 처방 행정처분 받고 수사받고 곧바로 폐원하고 다시 개업했어요. 그리고서는 22년에도 다시 폐원하고 개업했거든요. 원장만 바뀌고 똑같은 이름에 똑같은 위치에서 계속 운영을 하다 보니까 환자들이 똑같은 처방 받으러 문제가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남용 조치 기준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남용 조치 기준의 강화와 함께 또 하나는 지속적인 오남용 조치 기준 위반인데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것에 대해서도 행정처분 강화가 또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되는 병원이 개폐원하면서 계속 처방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대책을 강구해서 의원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예,